대선 앞두고 관망장이 오늘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했었는데요. 의외로 오후장 들어 수급이 개선되면서 코스피의 반등폭은 제법 나왔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기관의 현물 쪽 매수 그리고 막판 들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급격히 늘어난 덕분인데요. 코스피는 기술적으로 오래간만에 21선을 뚫어 향후 탄력이 좀 좋지 않을까 기대를 걸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동차주도 반등을 해주었는데 코스피의 상승폭 종가 기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코스닥은 엿새째 올랐다고 하는데요. 환율은 막판에 반락 기미도 보였습니다. 종가부터 체크하고 돌아옵니다. 네, 시황센터 김영입니다. 11월 6일 화요일 마감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강보합권에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임박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지는가 싶었는데요. 오전장에는 1910선에서 횡보하던 코스피 지수가 오후 들어서면서 이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상승폭을 늘렸고 또한 기간의 매수세도 확대되면서 지수는 192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1928선에서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이 분반 매수세가 나타나다가 장 막판 들어서면서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요. 하지만 기관이 오늘 1,700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빨간불을 켜며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상승 기조를 이어서 엿새째 오름세로 장을 이어갔습니다. 장내내 소폭이나마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 0.47% 오르면서 517선에서 장을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이 7일째 사자세를 보이는가 싶었지만 이 장중 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외국인과 동반 매도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기관이 89억 원, 외국인이 79억 원의 이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요. 하지만 개인이 199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이 불확실성이 더욱더 짙어지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1,09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1시 들어서면서 하락 반전하고 또다시 상승하면서 변동폭이 좀 컸는데요. 하지만 막판 들어서면서 다시 하락으로 돌아서 오늘 환율은 50전 하락해 1,090원에 장을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입니다. 이 장 초반에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들어오면서 약 보합권을 이어가다가 오늘 강보합권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삼성전자 현재는 134만 9천 원으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또한 전일 급락세를 보였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오늘은 나란히 오름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현대차가 4.26%, 4% 이상의 급증세를 보인 하루였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3.28%의 상승 흐름, 기아차도 1.60% 오르면서 57,2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생명은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한국전력이 2% 이상의 가장 큰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국전력은 원자력 발전소 2기의 가동 중단 여파로 4일째 하락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도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신한지주는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1% 이상의 상승 흐름 보이면서 전일 대비 500원씩 오른 모습이었고요. CJ 오쇼핑과 SM 역시 강보합권, 서울반도체도 강보합권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2.43% 하락세를 보이며 4,220원에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음 1.93%, 2%에 가까운 하락 흐름 보이면서 종가 91,300원에 장 마쳤고요. CJ ENM이 1% 이상의 하락세, 시젠 역시 2%에 가까운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포스코 ICT는 0.55%의 강보합권이었고요. 오늘 GS홈쇼핑은 좀 눈에 띄는데요. 3.10% 실적 모멘텀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급락세를 보였던 현대차 그룹주 주가가 동반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4.26%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20만 8천 원에 장을 마친 모습이고요. 기아차 역시 1.60%의 상승 흐름,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역시 4% 내외의 상승 흐름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스마트 그리드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마트 그리드 주가가 원전 가동 중단 소식에 강세를 이어가다가 장 막판 들어서면서 혼조세로 변했는데요. 누리텔레콤은 2% 이상 빠졌고요. PS텍은 1% 이상의 오름세, 옴니시스템은 강보합권, 반면 와이즈파워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7% 이상의 급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디지털오션은 약 보합권에서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정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잠잠하던 정치 테마주 주가가 오늘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야권 단일화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장 초반에는 문재인 테마주와 안철수 테마주 동반 오름세를 보였지만 막판 들어서면서 홍조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다른손이 오늘 2% 이상의 상승 흐름 보였고요. 우리들 생명과학 역시 1.97%의 오름세, 우리들 제약 장 초반 강세에서 이내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1.51% 빠지면서 22,61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조광페인트와 유성 TNS 역시 4% 내외의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AMP가 오늘 14.89% 상한가로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안철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안랩이 7.57%, 7% 이상의 급등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전일 대비 주당 4,700원씩 오른 모습이었고요. 솔고바이어 역시 3.37%의 상승세, 잘만테크와 우성사료 역시 나란히 4%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단일화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오늘 박근혜 테마주는 상대적인 약세 흐름이 이어갔는데요. 비트컴퓨터가 1.76%의 하락 흐름, 보령메디앙스도 2%의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신우가 다만 6% 이상의 급등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남해화학 살펴보겠습니다. 남해화학은 거래 재개 첫날인 오늘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는데요. 남해화학 오늘 8,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유진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유진기업이 시멘트 사업을 철수한다는 소식에 오늘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기는 했지만 유진기업 오늘 1.29% 상승하면서 3,145원에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KT 살펴보겠습니다. KT가 실적과 배당, 매력을 모두 갖췄다라는 증권가의 호평 속에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오늘 KT는 0.23% 오르면서 38,4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메디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인 메디포스트의 주가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막판에는 상한가를 나타내면서 96,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아이리버입니다. 아이리버가 신제품 기대감에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며 오늘 3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아이리버 오늘 2,745원에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의 변동이 있었던 종목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KL입니다. 3분기 실적을 발표한 GKL이 4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는데요. 이 장 막판에 하락폭을 좀 더 키우면서 4.62%의 하락세로 오늘 31,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3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에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오늘 3% 이상의 오름세를 보이면서 6,39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막판까지 초접전 양상을 보였던 두 후보, 미국 대선의 레이스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출발지에서는 무승부를 펼쳤다는 속보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미 대선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미 증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 대선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많은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만 역시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이슈네요. 예, 대선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변수가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미국 증시가 장 후반에 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었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후반으로 갈수록 좀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시장에 표현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내일 장중에 대선 결과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물론 추후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상당 부분은 불확실성 해소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르면 내일 정도 윤곽 정도는 알 수 있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누가 되든 일단 불확실성이 걷어지면서 증시는 호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누가 되든 간에 미국 재정의 불균형 문제, 즉 재정 절벽 문제로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많이들 거론하는데요.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을까요? 일단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떤 경우에서든 간에 재정 절벽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현재 의회 권력 구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즉 이제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권력 구도가 유지가 된다면 대선이 끝난다 하더라도 연말에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즉 의회에서의 어떤 힘의 균형, 힘의 어떤 불균형 상태가 이어지면서 다소는 불확실성이 지속이 된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돼서 하원은 공화당이 유력시 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의회 권력이 공화당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정 절벽에 대한 어떤 우려 자체가 다소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오바마가 될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의회를 다 장악을 하고 롬니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시나리오 하에서도 상원 의석 60석 이상이 가는 슈퍼파워를 갖긴 좀 공화당이 어렵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시나리오 하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의회 어떤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다소는 줄어들 수는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정 절벽 얘기가 완전히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 약간 이제 어떤 조합에 따라서 조금 줄어든다 하는 그 정도의 기대는 가능하다는 얘기셨네요. 자, 많이들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만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또 장이 종료됐으니만큼 오바마와 또 롬니 후보가 각각 당선됐을 때를 가능해서 시나리오별 대응책 미리 좀 짜주시죠. 예, 대체로 오바마 후보가 승리하는 게 우호적인 것으로 일단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롬니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게 됐을 경우에는 경제정책 연속성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고, 즉 이제 연준에 대한 어떤 행정부의 신임 문제, 이런 문제겠죠.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대이란 관계가 다소 좀 악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어떤 단순한 우려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 공화당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성향,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경으로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롬니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당선 전에는 좀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막상 이제 롬니 후보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기존에 있던 시장의 우려 요인을 자아냈었던 정책적인 입장을 완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별로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현재 어떤 시장의 평가 측면에서는 롬니 후보보다는 오바마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게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이지 않을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끝나면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고 그래도 기왕지사 오바마 대통령이 좀 되는 것이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덧붙여서 같이 이제 진행이 될 연방 상하원 선거도 궁금합니다. 지금 현 구도가 깨지진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상원은 이제 민주당이 기존의 이제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원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하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이 무난하게 이제 하원 쪽에서 승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하원은 거의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건이 되는 부분이 이제 상원 선거 결과인데, 경합 지역 수만큼 민주당이 공화당을 이기고 있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세 지역에서 경합 지역에서 또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상원 다수당이 공화당으로 바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번 대선에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화당이 상원을 이제 장악을 하게 돼서 상하원 의회 권력을 다 이제 장악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 권력이 이제 공화당 쪽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에 재정 절벽 어떤 이슈 이런 문제들이 의회에서 큰 어떤 문제 없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 리스크를 줄 수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경우에서든
재정지표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대선 이후에도 계속 남겨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뿐만이 아니라 상원의 다수당이 현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느냐 여부도 같이 좀 체크해야 되겠군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일단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재정 절벽까지는 좀 고려해야 될 시간적 여유가 있고 당장 연말 미국의 소비 쪽을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도 하던데 이쪽도 역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미국 소비 경기 전망이 연말 소비 경기 전망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크게 이제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최근 발표되고 있는 미국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이런 지표들을 이러한 기대감을 뒷받침해 줄 만큼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연말 연초 미국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을 상당 부분 줄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상당히 팽배했었는데 우려감을 상당 부분은 불식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주식시장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당장 내일장 전망과 이제 전략 궁금합니다. 내일 돼도 윤곽 정도는 알 수 있고 워낙 이제 초박빙으로 진행이 되면 끝까지 가봐야 누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른바 오바마 수혜주. 이제 선취매는 못했더라도 소위 앞으로 정책 효과로 이제 주가가 더 뛸 가능성이 있는지 소위 추격해도 매수해도 늦지 않은지 그 부분 좀 궁금합니다. 오바마 수혜주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선 이후의 시장 흐름이 미국 대선 이후의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는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은 가질 필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흐름이 좀 나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흐름이 어떤 상승 어떤 랠리보다는 기존 박스권 흐름의 연장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박스권 등락 구매를 기본적으로 감안한 시장 전략을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바마 수혜주 찾기 급급하기보다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조금 나아질 거다 정도, 그러나 여전히 박스권에 갇힌 시장 정도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전망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위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미 대선 관련한 영향력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번엔 수급 분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을 굉장히 많이 산 날이었잖아요.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외국인은 현물은 막판에 조금 판 것 같고 기관이 꽤 샀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관망 심리가 좀 나타났죠. 대선 앞두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한번 보시면 중국과 일본에서도 오늘 하락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의 장중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의 매수 속에 강세를 좀 이뤘다, 그렇게 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의 선물에서의 매수 자체가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좀 특징적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장막판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포지션 자체가 지금 다시 매도세로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조금 특이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수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 1928포인트를 나타내면서요, 1% 오르는 모습 코스피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6포인트 강보합의 모습으로 장이 마감하면서 개인의 매수세가 두드러지는 그런 하루였죠. 그래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운수장비업종, 그리고 보험업종, 그리고 운수창고 기계업종 같이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 전기전자, 그리고 통신, 음식료, 그리고 화학업종의 매수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루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 분석을 들어봤고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역시 자동차주의 어제 급락이은 곧바로 급반등, 이 분석을 들어보고 싶어요. 전문가 눈에는 이 반등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무엇보다 많이 빠졌던 현대차가 역시 많이 올라온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현대차 오늘 시장의 핫 이슈였죠. 그래서 4.2%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그만큼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서서 한번 같이 보시면요. 갭이 발생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갭이 발생을 하면서 상당히 밑에 어느 정도의 지지선을 작용했는 모습이 좀 보일 건데 네 번의 지지 끝에 갭 하락이 있었고 갭 오늘 어느 정도의 상승폭이 좀 지속됐는데 제가 보는 시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 갭 자체를 메꿀 수나 있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의문점을 가지게 하는데요. 우리가 일단은 지금 환율을 한번 보시더라도 여전히 환율은 1,100원대를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090원대에 머물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 현대차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죠. 수급적인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의 미심쩍은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주공성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은 생명선이라고 여기는 120일선 자체를 지금은 하방 이탈했던 모습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은 달려들기보다는 반등 시에는 무조건 비중 축소를 하시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가격대로 한번 살펴보신다면요. 21만 원에서 22만 원 선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는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는 단계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 현대차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갭을 기술적으로 메꾸기도 좀 버거워 보이는 현대차는 반등 시 비중을 줄이자, 조금은 팔자라는 의견 감사합니다. 그 밖에 오늘 장 특징주와 또 대응법까지 같이 묶어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에 많은 분들이 KT의 상승에 환호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KT가 유명한 거는 배당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3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조금 이루어졌다고 평가가 됐죠. 그래서 일단은 추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요. 20일선을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총 양봉 2개가 떠 있는 상태인데 추세적으로 좀 더 상승할 것은 어느 정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대신에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면 일단은 우리가 주봉상으로 이제 대형주기 때문에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121선 자체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위에 보시다시피 지금은 매물선이 상당히 강하게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강보합의 모습으로 끝났죠. 그리고 앞에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상당히 큰 거래량이 앞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KT를 만약에 보유를 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들고 있던 물량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격대는 4만 원대에서는 반드시 1차적인 매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돌파를 확실하게 보시고 난 다음에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는 방법이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죠. M파동을 꼭 한번 유념하셔서 일단은 돌파 시에는 매도, 그리고 지지 시에는 다시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시자. 그리고 지지점은 4만 원입니다. 예. 예. 자, 실적되는 배당주 KT는 4만 원대에서 일단은 한번 수익 실현하는 건 나쁘지 않겠다라는 분석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주 끝인가요? 네, 그리고 끝나면 섭섭하죠, 맞죠? 예.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이슈가 됐던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참 전자결제주가 오늘 낙폭, 그러니까 장중 흐름은 10% 플러스가 났다가 장 마감 때는 마이너스 5%까지 빠지는. 그래서 하한가를 가진 않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폭 15%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변동폭이 상당히 심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도 다날이라는 종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윗골이 요즘 시장에서 흔히 코스닥에서는 상당히 지금의 시장의 트렌드인데요. 음봉이나 양봉 할 것 없이 다시 이런 봉 자체를 옆에서 메꿔주는 그런 차트들이 상당히 유행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윗꼬리는 상당히 위험한 자리에서 윗꼬리가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분봉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오늘 같은 경우에 분봉상으로 보시더라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동반된 지금 윗꼬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13,500원 이상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발생됐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13,500원 위에서 다시금 돌파를 시도했지만 실패를 하고 내려오는 모습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투매까지 나오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날에 대해서 접근하실 시에는 그 밑에 지지점이 12,000원대죠. 12,000원대가 강하게 지지가 된 것을 계속적으로 보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12,000원대 지지점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의 트렌드는 윗골에 달린 양봉이나 음봉 맞습니다. 하지만 이 트렌드를 쫓아가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런 부분을 꼭 명심을 하시고요. 우리는 내일 확인해야 되는 것은 12,000원대의 지지점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돌다리를 두드리고 다시금 건너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자결제 관련주 투자하셨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대장주인 다날 오늘 보니까 12,000원이 깨지면 안 되겠다. 지지 라인이 되는지 확인해달라는 분석까지 감사합니다. 앞선 수급 분석까지 오늘 도움 말씀은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 이상로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선 끝나도 뭐가 많이 있네요. 그렇죠? 예,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을 미리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IM투자증권 영업부의 주대영 대리님과 HMC 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유성만 대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사실상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이 시간이 되어도 어느 정도 윤곽만 알 수 있을 뿐 완전한 결과는 얻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미 대선 얘기를 조금 해보고 두 분이 얘기하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결과를 먼저 그럼 보고 미 대선 얘기할까요? 화면 먼저 보시죠.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미 대선 앞두고 있는 내일장인데요. 주식 살까요? 어떤 종목 살까요? 종목 살 때 필요한 기준이 있다면요. 세 가지 질문 드려봤습니다. 먼저 주대영 대리님의 경우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도 된다 하셨고 유성만 대리님은 아직은 차별적인 주식을 잘 골라서 사야 된다는 입장. 그리고 주대영 대리님은 IT와 기관 관심 종목. 그중에서 SK 하이닉스를 오늘 갖고 나오셨고요. 유성만 대리님께서는 환율 하락 수혜주를 보자. 그중에서 대한항공을 준비해 주셨네요. 네, 결론은 하이닉스와 대한항공인 듯하지만 먼저 미국 대선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앞서 저희가 충분히 얘기했었고 지난주 후반, 이번 주 초, 그리고 오늘 일부까지 다들 오바마가 여론조사 결과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대면 주식시장에 좋을 거라고 하고요. 수혜주는 뭐 IT, 뭐 헬스케어, 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롬니 후보가 예상외로 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정말 도식적으로 오바마가 되면 요런 쪽에 갈 거야라는 게 실제로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 많이 오른 감도 없지 않고요. 또 재정 절벽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총체적으로 조금 새로운 얘기가 궁금해요, 사실. 예, 뭐 방송에서 많이 언급됐습니다. 뭐 오바마 관련주에서 헬스케어하고 뭐 IT 대체 하고 에너지, 뭐 그렇죠. 셰일가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뭐 그런 식상한 얘기 좀 드리고 싶지 않고요. 제가 보는 기준에 오바마 현 대통령이 이제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이제 벤 버냉키 의장과의 관계죠. 롬니가 벤 버냉키 의장을 좀 부정하고 나서서 이번 2014년 1월에 임기가 끝나면 교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사임도 했습니다. 벤 버냉키 의장이 유대인인 건 다시 아실 겁니다. 유대 자금이 어느 정도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흐름을 바꿔놓을 수 없다는 대세이기 때문에요. 저는 1차적으로 무조건 뭐 오바마가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미국 간접 선거를 채택하고 있지만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선거인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기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당선 확률을 좀 높게 보고 있고요. 지금 여론몰이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네. 중요하게 또 한 가지 보는 게 전무후무한 다우 증시, 미 증시를 이틀이나 휴장시켰다는 거죠. 고작 그 태풍 하나 때문에 휴장시켰다는 게
9.11 테러 때 3.1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빼고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틀씩이나 일부러 그것도 선거 전에 한 거는 분명히 지금 증시가 열리면 현 정부에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조금 현 정부에서 어느 정도 만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요. 오바마가 무난하게 좀 당선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수혜주라고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국내 시장도 반짝 랠리 화답을 좀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그래봤자 금일 같은 안도 랠리일 거라고 또 그렇죠. 하는데. 큰 흐름에서 2100선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기 때문에요. 네. 어차피 베어마켓 랠리의 연장선상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도 그런 파동이라도 좀 나와야 지금 이렇게 현대차 3인방이 좀 안 좋은 그런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기관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가능성, 그리고 장 후반으로 들어서 연기금 쪽, 우정국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요. 연기금 쪽에서 들어옴으로 인해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죠. 1920선을 거의 저는 돌파 못한다고 보고 원고를 제가 굉장히 늦게까지 좀 잡고 있었습니다. 예. 원고를 홀딩하고 있었는데요. 왜 그랬냐면 1919선에서 2시까지 계속 맞고 밀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동하는 순간 그걸 뚫고서 1928까지 이동 좀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제가 자리 지키고 있으면 지수가 좀 잘 안 움직이나 본데. 아니 그러면은 오바마가 이제 당선이 되면 시장이 어디까지는 갈 수 있을까요? 2천은 못 가더라도. 2000선까지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게 QE3 때는 얻어 걸렸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재료에 의해서 그냥 어부지리로 그냥 갭상승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었죠. 그래서 파생시장 쪽, 대한민국 거래량, 세계 거래량 1위의 파생시장 쪽에서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밀려서 갭 메꾸기를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1900선에 대한 지지 어느 정도 테스팅한 후에 금일 같은 경우도 기대감 반하고 어느 정도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지 않았나.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 쪽이 지금 애플보다 약 한 2배 정도 이상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요. 삼성전자 빼고서 증시를 밀 수 있는 아래쪽 방향으로 핸들링할 수 있는 세력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1900선을 지지해서 2000선, 2100선까지는 2000 간 다음에 계산해도 좀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재정 절벽 문제가 여전히 이제 시장을 괴롭힐 텐데도 누가 돼도 계속 이 얘기는 나온다는데 그래도 2000이 가능할까요? 네, 그렇죠. 스페인 문제도 그랬고 유로존 국가 리스크도 그랬죠. 6% 이상 이렇게 국채, 10년물 국채가 올라가 있더라도 증시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악재를 먹고 올라가는 형국이었는데요. 재정절벽도 유로존 리스크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자기 선에 피를 안 묻히기 위해서 차기 정부를 계속 넘길 거고요. 재정절벽을 뻥 터뜨려서 정말 임팩트 있게 지수가 흔들린다면 그 오명은 정치권에서 다 가져가겠죠. 현 정부에서 다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을 거고 유로존에서는 이제 메르켈 총리가 그걸 막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정 절벽 의외로 시장에 악재가 안 될 것 같고 오바마 재선되면은 코스피는 2,00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성만 대리님은 어떤 부분의 의견이 좀 다르신지요? 예, 일단 저는 앞으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누가 될 것 같다 이런 예측보다도 앞으로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저는 곧 그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 재정 절벽 문제인데요. 일단 그건 당연히 미국의 재정 불균형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거는 이미 그 재정 지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그리고 이제 오바마와 롬니의 차이점은 오바마는 통화정책, 롬니는 재정정책인데 아무래도 오바마 후보가 당선되는 게 주식에 있어서는 기존의 양적 완화 지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고 두 후보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저는 신재생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오바마 후보와 같이 신재생 에너지의 이런 친화적인 후보가 되면은 풍력이나 태양광, 친환경 자동차 쪽이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좀 부정적이고 화력 발전에 관심을 가지는 롬니가 될 경우에는 석탄이나 원유 시추 그리고 자동차, 정유주 이런 쪽의 종목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미리 좀 A, B 플랜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내일장 어떻게 대처할지 이 부분을 크게 감안해서 두 분이 해답 주신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대영 대리님이 이제 2,000포인트를 갈 수 있다고 보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랬나 봐요. 이제 맨날 관망 기다리지 하시더니 공격적으로 내일부터는 주식을 사들어가도 된다고.
예, 저는 지금 애플 차트를 보면요, 굉장히 좀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죠. 뭐 나스닥에 상장돼 있지만 뭐 다우랑 통틀어서 지금 시가총액 1위입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13년 만에 시총 1위에 등극을 했는데요. 그런 애플 차트가 705불을 정점으로 600불을 지금 깨고 내려가서요. 570불대에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도 좀 흐름이 안 좋다라고 저는 그동안 보고서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밴드로 제시해드렸던 121선이 포진되어 있는 1890선하고요. 밴드 상단으로 제시되고 있는 1920선 그 사이에서 박스권 돌파하면서 금일 좀 의미심장한 파동들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대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국 대선에 미국 증시가 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도 밤새 한번 좀 쳐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열려야지. 얼마나 크게 네. 움직이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동안 꽉꽉 눌러 담았으면 많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폭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한 200포인트가 좀 쉽게 움직이는 그런 근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올라가면 또 크게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만약에 또 반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또 그만큼 빠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뭐 내일 1920선을 다시 되돌린다면 그때 가서 손절하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깨진 전체 군전 말씀도 좀 드려야 되는데 현대차 3인방이 좀 악재로 인해서 좀 강하게 두들겨 맞았죠. 1년 평균으로 제시됐던 60주선이 있는 22만 원, 23만 원 정도 부근에서 이탈이 일어난 후에 20만 원 초반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금일 좀 반등을 주다가 다시 한번 조금 두드려 맞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좀 강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G2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지금 정권 교체기에 있기 때문에 금일도 지금 상해지수 변동폭이 좀 큽니다. 아침에 강보합까지도 갔던 게 1.5%까지도 밀리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볼 수 있는 건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요. 1920 넘으면 따라가는 흐름이 제일 낫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다 따져가다 보면요. 목요일날 옵션 만기 이벤트도 그렇고요. 금요일날 이제 금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시장 예상은 좀 동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이상 인하하기에는 좀 벅찬 그런 그림도 그려지니까요. 지금은 그냥 철저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흐름으로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20선 돌파 전까지는 계속해서 조금 보수적인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의외로 뚫었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다시 팔게 되더라도 따라가고 보자. 주식을 이제 공격적으로 담자라는 얘기이셨습니다. 반면에 유성만 대리님께서는 그래도 차별적으로 좀 잘 골라 사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도 공감이 가는 게 자동차주 같은 거, 예, 이렇게 빠질지 누가 알았어요. 잘 고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가 거시 환경의 변화 시기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대선이나 중국 정권 교체 같은 이벤트가 있고요. 또 이번 주에는 한국은행 금통이나 옵션 만기와 같은 또 다양한 이벤트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시 환경은 기본적으로 저환율에다가 그리고 셰일가스 때문에 안정된 유가 이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또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올 초에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전차 군단의 그 일부였던 자동차주가 현재 부진한 상황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종목을 선정할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미국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즉 이제 미국이 했던 QE3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그런 그 증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길게 봤을 때는 이게 장이 상승장이지만 하지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 초에도 전체 장이 상승할 때도 전차 군단 즉 일부 주도주 종목만 올랐지 그 외 소외된 종목에서는 그다지 큰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도 이렇게 이러한 다양하게 변화하는 거시 환경에 걸맞는 차별적으로 종목을 선정해서 접근하는 게 더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환경에 꼭 맞는 종목을 잘 골라 사야 된다. 그냥 덥석 담는다고 수익이 나는 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종목?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두 분 다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주대용 대리님이 이제 나중에 이 장이 아닌가비요 하더라도 일단은 사야 된다. 어떤 쪽에 집중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 봤을 때는 IT가 선봉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은 이제 제약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제약주들이 요즘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도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제약주를 좀 외치다가 이 변동폭이 좀 커질 것 같아서 위험하다고. 음식료 예. 업종으로 이렇게 갈아탔는데 그 틈을 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SK 하이닉스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좀 이따 추천을 해드릴 종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선 보여드리면요. 일단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상향하고 있다는 그림이죠. 요 그림을 좀 그려보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LG 디스플레이인데요. 바로 요 그림과 거의 유사한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3만 원을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다는 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합병할 때 SK랑 하이닉스가 합병할 때 3만 원 가격대였는데 돌파 못하고 2만 원 초반까지 밀리다가 다시 올라왔다는 점이죠. 그런 걸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하고 SK 하이닉스 IT 쪽에 선봉이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그 다음은 금요일 같은 경우 조금 재밌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제 그룹주들입니다. LG 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세가 많이 분출해 있는 상황인데요. LG 같은 경우, 저는 처음에 LG 디스플레이를 좀 의심을 했었습니다. 3만 원 돌파를 할 때 요거 하는 행동이 꼭 유상증자 하나 터트리려고 일부러 땡기는 거 아닌가라는 좀 뭐 물증은 좀 없지만 심증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부터 5천 원이 더 올랐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실적에 대한 모멘텀 플레이가 지금 구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LG 그룹주들이 살아나는 거 아닌가. 작년에 있었던 LG전자 유상증자 1조 원대 유상증자도 이제는 좀 묻혀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살아났다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LG그룹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와 함께 다시 한번 좀 겨뤄봤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 또 봐야 될 게 이제 SK 같은, 죄송합니다. 차트를 다시 한번 띄우도록 하겠는데요. SK 같은 경우 지주회사죠. 지주회사 같은 경우 금일 흐름들이 좀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61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에 대한 수혜를 어느 정도 좀 받았죠. 반사이익도 있었고요. 그래서 SK, 한화 뭐 이렇게 좀 GS까지 한번 보시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의외로 또 제약주 랠리도 이어질 것 같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주사 트레이딩할 만한 종목들, 그리고 무엇보다 기관이 또 관심 가지는 실적되는 IT 두 종목까지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유성만 대리님은 그러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종목은 어떤 쪽을 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 환율 하락의 수혜주를 저는 봐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그 중에서 저는 항공주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 원화 가치가 현재보다 향후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1100선을 깨고 1090선까지 와서 단기적에는 한 1090선 정도에서 좀 다소 횡보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050원, 심지어는 1000선까지도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여전히 많고요. 그에 따라서 외화 차입이 많은 그런 종목 중에서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면은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즉 환율 하락에 의한 실적 개선 가는 종목을 저는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공주를 택했고, 그중에 항공주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두 개가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저는 좀 대한항공 쪽을 좀 더 저는 심도 있게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최근에 차트를 보더라도 오늘 또 아시아나 쪽은 실적이 나왔던데 대한항공이 훨씬 더 좀 힘이 있어 보입니다. 대한항공을 추천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내일 살만한 대한항공 설명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그 대한항공은 일단 원화 가치 하락으로 재무 구조가 일단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그 3분기 때는 좀 화물 부분 실적이 부진했는데 이게 4분기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화물 실적에 있어서 가장 성수기입니다. 따라서 화물 부분의 부진을 털어낼 수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원화가 하락되면은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이런 출국 여객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혜가 기대되고, 또 중국 중심의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환승 수요가 기대되며, 또한 유가 안정으로 제트율 가격도 안정되고, 또 현재 수급상으로도 봤을 때 외국인 보유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뭐 새로운 그 최신 기종을 꾸준히 교체하면서 타사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한항공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러게요. 4분기는 또 IT 쪽의 성수기이기도 하고 뭐 나르는 것도 물류 쪽에 많겠죠. 대한항공 내일 사볼 만한 종목 얘기였는데 가격 설명 끝으로 들어보죠. 일단 저는 대한항공 차트 보시면요. 저는 47,500원대에서 저는 매수 저는 추천드리고, 뭐 내일 혹시나 상승 일어나면 언제든지 시초가에 들어가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목표가는 일단 5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손절가는 45,000원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이렇게 뭐 차트상이나 수급상 봤을 때 이미 충분한 조정을 받았고 아직 환율 하락의 수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항공 추천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주대영 대리님은 아까 이미 예고하셨어요. 하이닉스를 들고 오셨다고. 26,000원에서 살짝 접네요.
예, 뭐 기술적으로 좀 차트 부분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맞고 떨어지던 구간 24,000원 초반이었는데요. 거기를 지금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제 봉 사이즈들이 커져가면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일 시초가 편입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27,700원, 손절가는 24,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5,000원 깨지면 약간 리스크 관리 28,000원 부근을 목표가로 하이닉스 잡아주셨습니다. 지난주 종목 AS 곧바로 우리 주대영 대리님 종목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풍산 축하드릴게요. 네, 와, 감사합니다. 5%가량 목표가 왔어요. 예, 목표가 왔고요. 지금 롬니의 방산주가 조금 어느 정도 기대가 됐기 때문에 편입 한번 해봤는데요. 괜찮은 수익률 난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이익 실현 관점이 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미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출렁거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금요일도 좀 아래 꼬리가 좀 강했다는 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33,000원 터치하고서 조금 밀렸다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요. 지금 정도 가격대면 무난하게 처분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풍산 수익 실현 해보자. 이어서 애경유화도 AS 들어보죠. 예, 일단 애경유화 보시면요. 예, 그 애경유화 보시면은 일단 현재 제가 그 매수가 근처에서 머무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애경유화는 중국 경기 부양이 수혜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만간 중국 정권 교체가 시작되면은 본격적으로 랠리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냥 홀딩해도 좋을까요? 예, 홀딩하시고 또 지금 여유 자금 있으시면 언제든지 추가 매수 들어가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홀딩 내진 심지어 추가로 더 사셔도 된다. 애경유화 AS였습니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 6시 야권 두 후보가 단일화 관련된 첫 회동을 연다고 합니다.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같은 시각에 종목 상담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119로 많은 문의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자 내일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